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 센터장의 갑질 의혹은 퇴직 이후 1년 가까이 쉬쉬하다 최근에서야 알려지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양천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건립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천구가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센터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센터장은 임신한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고 팀장을 통해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메일을 센터 대표 메일로 지정해 직원들의 메일을 사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모진 방법을 다 썼고 개인 일들을 다 시켜가면서 그런 갑질을 다 했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도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방문해서 이제 산단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예.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산단의 그 센터장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제 사무 범위를 벗어난 한계가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 복리 후생비를 자신의 판공비처럼 쓰고 센터를 그만둘 때 남은 복리 후생비를 후임 센터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센터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 센터장의 갑질이 계속되자 직원들은 산학협력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센터장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퇴직 이유를 개인 사유로 처리해 갑질 정황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일이 힘들어서 저 안에서 일이 안 되는데도 우리 양천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린이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위탁 자체를 인원수 조절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혹시 다 막고 지금 감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 소홀한 거는 저희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센터장의 퇴직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갑질 논란은 수탁기관인 산학협력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센터장이 그만두자 산학협력단은 2025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직원 평가 후 일정 점수 미만이면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자신들을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도입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팀장을 포함해 팀원의 절반가량인 7명이 변경된 근로계약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말 일괄 사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다음 달 16일 선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강은 은평구립도서관이 주관하며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근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변화와 전략적 대응 방안 등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양천 영어 특성화 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영어 특성화 도서관 이용자가 크게 늘어 열람 좌석이 부족함에 따라 기존 100석이었던 열람석을 160석으로 늘렸습니다. 또 활용도가 낮았던 프로그램실과 구조물 등을 재배치하고 붙박이 책꽂이를 늘려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양천 해누리타운에 위치한 영어 특성화 도서관은 전체 장서 6만 8천여 권 가운데 절반인 3만 2천여 권이 영어 특성화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어 전문 도서관입니다. 중단됐던 제2경인선 민자 적격성 조사가 올해 안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부천 옥길 범박 광역교통 현안 설명회에서 새로운 노선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학에서 서울 목동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 사업.
본선은 기존안 그대로 유지하되 지선은 광명 시흥선이 아닌 신천 신림선으로 방향을 틀어 민자적격성 조사에 다시 도전합니다.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사업성 부족, BC값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광명 시흥 일대 개발 불확실성이 결과에 반영되면서 경제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인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기존 통행량이 24년이 되기 때문에 통행량에서 조금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천 신림선은 다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노선에.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 선행 조건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 이후 대안 노선을 찾는 과정 등을 거친 제2경인선 건설 사업. 이번이 네 번째 노선 변경입니다. 이딴 사업 지연으로 철도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신천을 통해서 옥길에서 온수에서 목동 가는 그 노선이 언제쯤 가능할 건가? 민자를 이제 적격성을 신청을 해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가는 겁니다. 만약에 KDI에서 옥길 지나는 노선을 경제성에 포기를 하고 실링으로 바로 가는 저걸로만 하자라고 했을 때 혹시 대안 방안 있으신지?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옥길 본방역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건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고정값. 국토부는 사업성 보완을 마치는 대로 오는 9월 말 민자적격성 조사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국토의 위원으로서 우리 옥길 범박 옥길 주민들의 수건인 이 광역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천 옥길 범박 지역의 서울 강남행 광역버스 신설 추진 경과와 시내버스 노선 개선 방안 등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3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23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공유학교와 하이러닝, 온라인 학교를 기반으로 한 맞춤 교육을 이어왔다고 지난 임기를 돌아봤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교육 본질 회복에 초점을 두고 대입개혁과 공교육 확대, 미래교육청 추진 같은 주요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이날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직보다는 업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정책 완성에 대해서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천의 한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8일 A 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교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 교육청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청춘남녀들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행사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지역 기업체에 재직 중인 24세부터 39세 사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남녀 각 50명씩 100명 모집에 1,058명이 신청해 10.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는 연애 코칭과 1대1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서로의 성향과 취향 등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참가자들은 20일 마지막 순서에 매칭 카드를 작성해 마음을 표현했고 23일 오전 매칭 결과 전체 50상 중 29상이 커플로 성사됐습니다. 시는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60명을 대상으로 이어드림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지역 400여 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과 2025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합니다.
해당 골목 상권에서 경기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등을 사용하면 최대 20%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달 특급 등 공공 배달 앱에서도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도는 지난해 40억 원이었던 예산을 100억 원으로 2.5배 늘렸고 참여 시장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론 조금 느린 아이 학습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론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 동급생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 지도입니다. 서울론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 1대1 멘토링,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시범 사업은 학습 능력 검사를 통한 학습 상태 진단, 수준별 맞춤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정서 지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가 아동의 학습 상태를 진단한 뒤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서울론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 50명을 모집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학생 맞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교육청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을 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의료,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로 실질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지난 주말 개장한 인천 지역 해수욕장에 7,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 개장한 해수욕장은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와 한악계, 왕산 등 3곳입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을왕리에는 3,200명이, 한악계와 왕산에는 각각 2,500명과 2,000명 등 7,700명이 방문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중구 해수욕장 3곳이 문을 열었으며 그 밖에 섬 지역인 옹진군 해수욕장 9곳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도는 지역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운영 중인데요.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입니다. 단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는데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도는 시군에서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 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철거 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와 빈집 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 거래 지원 도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